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포장이사 직원들이 추천하지 않는 선택. 다시 말씀드리면 작업원들이 우리 집 이사를 하고 싶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장이사 맡길 때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 어차피 이삿짐은 복골복이니까 뭐 큰 사고만 나지 않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뭐 좀 더 가성비 있고 저렴하겠지.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러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을 싫어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원, 이삿짐 센터 직원 기준으로 추천하지 않는 선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게 그렇게 안 좋은지, 왜 싫은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골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저가 업체와 계약하시는 고객님. 자, 견적을 5개 받았는데 여기가 유독 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성비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분들한테 왜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톤차가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크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남자 3명, 여자 3명이면 여자 1명이면 우리 집 이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내 생각과 똑같은 업체였고 가격도 저렴해서 나는 여기가 가성비가 좋은 곳이라고 판단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하고 계약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계약을 한 이삿짐 센터의 직원도 싫어해요. 계약한 이삿짐 센터의 직원이 계약한 고객님을 싫어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다른 업체보다 인원이 1명 더 적어요. 그리고 직원들과 호흡이 맞지 않는 외국인도 2명이나 들어있어요. 이날 여기에 일하러 간 팀장은 딱 도착해서 고객님 댁을 한번 둘러보고 혼잣말로 소장한테 욕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그 팀장이 져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삿짐량이 초과가 되고 사람을 추가하고 트럭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대놓고 이삿짐 센터 소장한테 전화해서 진짜로 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팀장들은 그런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사의 가성비는 없습니다. 가격 인하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견적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사람 줄이고 외국인 넣고 트럭 조그만 걸로 집어넣어서 이사 당일에 추가 비용으로 그거 상쇄시키고 그러면 그날 이사를 담당하는 그 이삿짐 센터 팀장은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아마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사진으로 금액을 확정하고 계약을 확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다음 달 2월 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사진만 보내주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직접 찾아뵙고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에 안 보이는 짐들이 얼마나 되는지 미루어 짐작은 가능하지만 확실하진 않잖아요. 소량의 추가 비용이라도 나오게 되면 고객님과 저는 별로 안 좋은 관계가 돼요. 고객님은 무조건 100% 저한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거죠. 또한 뭐가 있냐면 예상치 못한 짐이 초과가 되고 저거 하면 저와 같이 일하는 우리 팀장님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미안하고 우리 팀장님은 저를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고 원활한 이삿날 우리 고객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한 하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일 이삿날 고객님 댁에 도착했는데 사진에 없는 짐들이 막 뻥뻥뻥뻥 나와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팀장님도 있고 싫어하는 팀장님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팀장님께서는 어차피 하루 고생하는 거니까 오늘 뭐 좀 돈 더 벌고
내가 조금 힘들게 고생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싫어하는 팀장님은 왜 내가 매번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너무하잖아, 오늘도 힘드네, 짜증 이빠이 내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고객님한테 끝날 때까지 투덜거리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작업원들은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이런 고객님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요청사항 없이 추가 비용 있나 없나만 확인하는 고객님들이 계셔요. 추가 비용 있냐 없냐 확인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가 시작되면 이삿짐 센터가 갑이고, 고객님께서는 을이 되기 때문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삿짐 포장 시작한 지 뭐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날 온 팀장이 이삿짐이 초과가 된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사를 못 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계약서에 추가 비용 없음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신랑이 좀 하다가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돈을 지불해야 돼요. 왜냐면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 집에서 이삿짐을 빼고 저 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언제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방문 견적 시에. 그리고 그 비용이 나오지 않도록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올바른 겁니다. 그게 맞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가끔 저도 견적을 내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10톤으로 될 것도 같고 조금 넘을 것도 같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견적을 2개로 드려요. 그런데 어떤 고객님께서는 이 사람 추가 비용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님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고객님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가 비용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오지 않도록 하는지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추가 비용으로 신랑이 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사 작업원, 이사 팀장님은 없어요. 아시겠죠? 깔끔하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걸 좋아하는 게 이사 작업원, 이사 팀장님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이사 날짜나 예약 시기를 편하게 결정하시는 분. 날짜는 정말 바쁜 월말, 금요일, 손 없는 날로 결정을 하고 방문 견적은 느긋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1월 30일 제가 말씀드렸죠? 난리입니다. 1월 30일. 왜? 너무너무 바빠서. 2월 27일 마찬가지예요. 더 난리 날 겁니다. 올 2월 27일 뭐 5톤, 6톤 최고 비용 얼마나 나올지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2월 27일은 더 이상 받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마감이 됐어요. 더 이상 줄 팀이 없어요. 근데 느긋하게 견적 받으시는 분들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 그런 내용은 모르시고 월말 금요일 손 없는 날 피하시고 이사 날짜 결정하시고 날짜가 잡히시면 바로 방문 견적 받으시고 견적을 받고 좋은 이사업체와 계약을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 견적을 늦게 받는 집은 그 계약한 이삿짐 산타의 팀장님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견적을 늦게 받아도 너무 늦게 받았기 때문에 나 빼고는 다 급조된 처음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손발도 안 맞고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고 또 도돌이표예요.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도돌이표죠. 그죠? 안 좋은 상황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원들은 똑같은 하루 일당을 받는데 완전히 힘든 하루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포장이사 작업원들이 추천하지 않는 방식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업원들이 우리 집 이사를 하고 싶어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이사가 잘 되는 겁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신다면 좋은 이삿날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